짠. 아, 좋아. 아, 혹시 그 부모님들 중에 저 낙동강 4대강 사업이랑 연결되어 있는 분들 없으시죠? 아마 아닐걸요. 만약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네, 물 수량도 확보하고 필요한 사업인 게 맞습니다. 내가 함부로 그거 뭐냐면 잘 모르는 얘기를 했네요. 네,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건설하는 쪽에 또 관계 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못 모르고 잘 모르는 얘기를 했네요. 부겸 끄덕끄덕 뭐 하는 거예요? 어? 지금 끄덕끄덕. 진짜 부겸. 부경민의 욕먹는 거. 그래? 그럴 수 있다. 부겸. 진짜. 그럴 수 있다. 진짜 부겸 진짜 믿었는데 부겸 진짜. 어디 막 고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담임 학원 선생님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막 고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겸? 말할 때도 없어요. 그래요. 있으면 한다고 있으면 할 거란 얘기예요? 없어요. 안 하시죠. 와, 이 사람 말 더듬는데 지금. 저 부겸. 자, 봅시다. 자, 어떤 상황이냐. 이게 또 이제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준달 연습 문제에 되게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경향성이 있어서 우연찮게 그 여러분 그 학습지 이게 선배들 학습지 이렇게 쭉 보다가 그 준달책에 이 문제가 하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뭐 좀 괜찮네 해가지고 소개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어떤 수용액? HF 수용액. 그래서 이제 1몰 수용액에 1리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1몰에 1리터. 그러면 이게 잘 보면 보시다시피 1몰 수용액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얘가 꽤 고농도구나. 꽤 고농도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실험을 많이 안 해와서 그런 게 있지만 어떤 수용액을 만드는데 1몰 수용액으로 만든 이거 엄청나게 고농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실험실에서는 프로페셔널하게 실험을 할 때는 농도를 최대한 좀 묽은 용액으로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고농도일수록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이 문제 푸는 거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얘는 극도로 위험한 물질입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용액 쪽으로 녹아 있으면은 당장 큰 문제가 없는데 얘가 만약에 기체상이다. 기체상 물질로 날아다니면 그걸 호흡할 경우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수용액으로 있다고 쳤을 때 피부에 묻으면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사실 얘는 굉장히 위험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2000년 초반이지 2000년 초반에 내가 그 근무 학원에 수업하고 있을 때 2000년 초반에 저기 저 경북의 구미 지역 있잖아요. 거기 화학 공장 많잖아. 거기서 이 HF 누출 사고가 생겨가지고 현장에 그 근로자들이 그 노동자들이 거기서 3명이 즉사한 적이 있어요. 즉사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거 누출되잖아요. 즉사합니다. 이거 요 HF에 의한 그 사망 그 미케니즘이 있거든요. 얘가 왜 독극물이냐라고 하는 것에 그 미케니즘이 있는데 미케니즘을 이해하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노출되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아주 무서운 물질이야. 그래서 보통은 고농도로 만들어 두진 않는데 얘를 지금 굉장히 고농도로 만든 거야. 그럼 얘를 고농도로 만든 이유가 있겠지.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고. 자, 어쨌거나 얘를 하여튼 고농도 수용액 1리터로 만들어 둔 상태에서 이때 여기에 있는 칼슘 NH3,2 얘를 숑숑숑 넣어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칼슘의 이온가는 몇 가? 칼슘 이온가는 2가. 그 다음에 저기서 NO3-는 몇 가? 얘는 1-. 그런데 이때 NO3-의 역할은 NO3-는 그 어떤 것과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죠. 질산이온은.
그래서 저 녀석은 여기서 전형적인 구경꾼. 결국 여기서 뭐를 첨가해 준다는 뜻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칼슘 2 플러스 얘를 첨가해 준다 이런 얘기죠. 오! 그랬더니 얘를 쫑쫑쫑 넣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냐? 칼슘 2 플러스가 여기 있는 플러린이랑 이런 식으로 침전이 맹그러지면서 뭔가 앙금이 생성되는 그런 반응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실험적 상황이 HF 산성 수용액을 맹글어 놓은 다음에 이걸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 산성 수용액을 맹글었다라고 하는 그 우선 그 상황부터 분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를 산성 수용액을 만들어 두면 얘가 약산성 물질이니까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뭐부터 하겠어요? 어쨌건 사내리를 할 거 아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초기 농도를 C0라고 둡시다. 그 값이 뭐죠? 문제에서는 1몰 농도라고 했고요. 그러면 침전 생성과 무관하게 산성 수용액을 만들어 놓으면 사내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얘가 여기서 사내리를 한다고 하면 X만큼 이온화가 되면 이놈이 XX만큼 이온화가 뭐냐면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내리 상수 제시가 돼 있고요. 정의에 따라서 요것분의 요거 하시면 요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HF의 사내리 상수가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뭐 계산기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계산기를 활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은 그냥 뭐 간단하게 얘를 이렇게 무시해서 뭐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도 상관없겠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X의 농도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 바로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 농도가 됩니다. 이때 검산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데 X를 무시하고 계산했다고 칩시다. 계산기가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바로 계산해도 돼요.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못 쓰니까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여기에 있는 X는 어떻게 구하면 돼? 1.0 곱하기 7.2 한 다음에 제곱이니까 루트 C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값이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X는 과연 C0에 대해서 무시할 만하냐라는 거죠. C0 농도가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X가 뭐로 계산됐어? 0.01이잖아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면. 앞에 2라고 쳐도 0.0이잖아. 그럼 앞이 1인데 이 값이 0.02다. 충분히 무시할 만한가요? 무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녀석에 대한 100분의 1 수준이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무시해서 계산을 간단하게 진행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쨌거나 구해놓은 이 값이 누구의 농도예요?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플러린 마이너스의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용액을 만들어 놓으면 사내리를 통해서 수용액 중에 H 플러스도 일부 존재하는 거고 F 마이너스도 일부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칼슘 2 플러스를 슉슉슉 넣어주면 이놈하고 이놈이 만나가지고 설라문에 뭐가 될 수 있겠어? 바로 여기에 있는 칼슘, 여기 있는 CaF2 이런 앙금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지. 옛날에 그 요 녀석에 대한 연습 문제가 억수로 많았죠. 저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혹시 얘 이름이? 이 녀석이 주로 포함되는 광물 이름이? 형석이라고 했죠. 형석? 그래서 지구과학 그 지질학 시간에 나오는 형석이라고 하는 애 주 성분이 이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 시간에 나오는 광물의 한 형태니까 이놈이 우리 지구에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구에 억수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억수로 많으니까 연습 문제로도 계속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수용액 중에는 요 F-가 요 정도 농도로 존재한다.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다가 뭐를 막 집어넣는 거야? 이제 여기에 있는 칼슘 2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드디어 요놈끼리 만나가지고 설라문에 요런 식의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요런 용의 평형에 대해서 앙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 용의 평형식의 역반응인 거지. 맞나요? 요 평형식의 역반응이 돼야 앙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역반응이 진행이 되려면 반응지수하고 평형상수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커야 됨?
역반응이 진행되려면 어디가 커야 됨? 반응 지수가 커야 되겠죠. 요 내용 뭐 어마어마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이 반응 지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이 반응 지수는 여기에 있는 칼슘 2+하고 플로린 2-의 농도 곱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때도 여기에 있는 제곱 같은 거 이런 거 빼먹으면 큰일 나고요. 알겠죠? 그럼 이 각각의 농도는 누구냐? 앙금이 생성되기 전 초기 농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F-는 기존 어디서 준비되어 있어요? HF의 산해를 통해서 준비되고 있죠. 이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주시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바로 이렇게 넣어주는 칼슘 2+의 양이 지금 첨가되는 칼슘 2+, 요 농도가 되는 거겠죠. 그 농도의 곱이 평형상수보다 크면 역반응이 돼서 앙금이 맹그러진다.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어보자. 그러면 필요한 칼슘 2+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F-의 농도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 이때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KSP가 10의 마이너스 11승으로 나와 있고 F-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놓고 쪼록쪼록쪼록 계산을 해주면 최종적인 값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결국 뭐냐? 오! 첨가해주는 칼슘 2+ 농도가 첨가해주는 칼슘 2+ 농도가 이거보다 크기만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앙금이 만들어진다. 무슨 말 나겠죠? 그럼 생각해봐. 10의 마이너스 8승이잖아. 고농도야, 저농도야? 어마무시한 극저농도지. 즉 저기에 있는 저 칼슘 요 이온계란 물질을 어떻게 눈곱만큼이라도 넣어주자마자 후루룩 생긴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이냐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 눈곱만큼의 질량이 얼마냐면 수용액 1리터라고 했을 때 농도 조건이 이거잖아요. 그럼 그 농도 조건에다가 1리터 이건 뭐예요? 바로 수용액 부피지. 그래서 몰 농도에다가 수용액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올 거고 거기다가 이 칼슘 화합물의 몰 질량이죠. 몰 질량을 곱해주면 그때의 질량이 나오겠다. 이런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계산해 본 결과 10의 마이너스 6승 혹시 마이너스 6승을 뜻하는 접두사가?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그래서 지금 저 화합물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넣어도 앙금이 확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쟤는 쟤를 찔끔 넣어주자마자 그냥 우르륵 앙금이 생기는 상황이겠구나.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약산의 산해리와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용의 평형을 연결 지어 놓은 문제라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내가 봤을 때는 딱 중간 난이도 문제고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내신 문제로 아주 적합해 보여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딱 알면은 득점하고 뭐냐면 계산 실수 안 하면 득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난이도의 문제들이 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저 용해도 관련 설명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유, 뭐 그동안 문제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풀어드렸던 문제들 전부 다 테크닉적으로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 수요일날 다음 시간 할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컴플렉스입니다. 살짝 소개만 드리면 요거 다음 할 3챕터에 등장하는 게 바로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 우리말 번역은 뭐다? 컴플렉스 우리말 번역? 형용사로 쓰면 복잡한이죠. 근데 컴플렉스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명사로 쓰면 배위결합 화합물 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쓰면 복잡한 어려운 형용사인데 화학에서는 배위결합 화합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그 양론 문제가 이것도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요게 또 누구랑 연결 지어질 수 있냐면 앞에서 얘기한 용의 평형. 그래서 이쪽이 응용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부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좋아요. 좋아, 역시 우성이 훈련이 돼 있군. 그렇죠. 좋아, 우리 우성이 아주 좋아요. 좋은 자세.